시장의 변화는 빠르고 수익의 기회는 짧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한가운데서 수익의 방아쇠를 당기는 레드트리거, 저는 트리거 에이전트 한보람입니다. 7월이 시작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장의 피로도가 너무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3거래일 사이에 코스피의 변동폭이 굉장히 컸죠. 그래도 오늘은 반도체 투톱이 반등을 보여주면서 코스피도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다행히 8,000선 위로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슈 하나에 지수도 그리고 종목들도 굉장히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시장이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끌어준 트리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세 가지 수익의 방아쇠 당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의 방아쇠는 반도체입니다. 어제 시장을 눌렀던 악재들을 하루 만에 털어내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부터 애플 그리고 마이클버리까지 어제 이 악재들 덕분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반도체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전문가들은 악재보다는 우려보다는 기회 쪽으로 주목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시적인 숨고르기일 뿐이다라면서 반도체의 견조한 수주 잔고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고요. 이러한 반도체의 변동성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반도체의 펀더멘탈 여전히 변화 없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쪽에서는 또 하나의 호재성 소식이 나오기도 했죠. 엔트로픽이 삼성과 AI 칩 생산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들, 이 시장의 또 반등을 함께 이끌어주는 트리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투톱의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려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9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420만 원까지도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시장에서 이 메모리 수요에 대해서 아직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계속 좋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투자가 조금 더 신중해지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투자 전략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수익의 방아쇠도 당겨보시죠. 자, 오늘 카메라 모듈 종목들 그동안 좀 오랫동안 쉬어갔었는데 오늘 꿈틀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카메라 모듈의 상승 트리거는 현대차 그룹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체제를 구축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협력사에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이 부품에 대한 사양들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이 로봇의 팔과 다리, 허리와 같은 관절과 신체 부분에 탑재가 되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로서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카메라 모듈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스마트폰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다가 이제는 로보틱스라는 새로운 수요처로 확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카메라 모듈 안에서 이 로보틱스, 로봇 모멘텀이 새로운 또 힘으로써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트리거가 되어줄 수 있는 건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수익의 방아쇠도 당겨보시죠. 오늘 바이오 종목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K바이오에 대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도 잘 뒷받침되어주고 있는데요. 움직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 실적은 33조 원, 그리고 수출은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셀트리온도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은 영업이익이 77% 증가했고 매출은 35% 증가했는데 특히나 이번 매출 성장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건 단순히 많이 팔았다, 단순히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수익 신약 제품에 대한 비중이 확대되었다라는 점, 즉 질적인 성장을 함께 이뤄가고 있다라는 점에 시장을 주목하고 있고요. 이 셀트리온은 최근에 계속해서 반등하는 흐름들을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하반기에는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이벤트도 줄줄이 기대하고 있고 또 대형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관심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선별적인 강세 그리고 좀 단발적인 움직임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반기에 어떤 전략들 짜야 되는지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세 가지 수익의 방아쇠 모두 당겨봤습니다. 잠시 후 헌터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과 02-2128-8566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레드트리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수익을 당겨라 레드트리거, 트리거 에이전트 한보람입니다. 매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레드트리거, 시장 분석부터 종목 진단, 추천 종목까지 수익을 당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박정식 헌터님과 함께 할게요. 헌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오늘 반도체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또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반등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전날 일단 제가 긍정적인 두 가지 요소, 반도체 소부시장 쪽에 수급이 좀 들어와 있고 거기다가 코스피 200 선물 순매수를 외국인이 매우 강하게 했다는 점, 그래서 오늘 반등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면서 안심을 시켜드렸는데 다행히도 지금 코스피가 반등에 강력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이 기관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수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해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내일은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은 코스피는 좀 부진할 수 있으니까 약간 주춤하는 거죠. 오늘 좀 급격하게 반등이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얘네들이 선물 매수 베팅을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다소 조금 좀 약상승 내지는 한 보합 정도 그런 국면을 보일 것 같고, 코스닥이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좀 강력하게 월요일날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력하게 올라갈 때 이 코스닥 쪽에 반도체 소부장 쪽은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일부 종목들이 성공하기는 했지만 강력하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후발로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으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 존재하겠다. 자, 그런데 지금 지수 흐름을 보면은 오늘 코스피 반등력 대비 코스닥이 좀 못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얘가 내려가는 건 5%대까지 내려갔다가 약상승력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5%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월요일 날 시장은 890선 위로 올라탈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930선을 재돌파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950선에서 지금 현재 이 830선 정도 라인, 요 라인에서 좀 들쑥날쑥 하는 건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출렁출렁 되면서 바닥을 다지고 갈 거라고.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흐름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코스닥은 바닥입니다. 왜냐면 뭐 제약바이오나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 뭐 PBR 기준으로 저평가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섹터의 이 코스닥 종목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벌써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올해 긍정적인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빠졌어요. PBR 기준으로 저평가가 될 만큼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주워 담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런 애들 때문에 더 이상 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하반기 대수익은 코스닥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딱 눈 감고 2개월만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8월 달부터 8월 기점으로 그러니까 7월은 회복 장세, 8월은 본격적으로 대분출 장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7월에 회복하시고 8월부터 또 이 고점 랠리 한번 잘 취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을 미리 다 잡으셔야지. 근데 총알이 없잖아. 그럼 총알이 없으면 어떻게 버텨야지.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안심하시고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다음 주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의 강세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수익의 방아쇠 당겨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탄탄하다면 하반기에 상승 기회 남아있는 종목들 지금 가득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여름에 종목들을 잘 담아내고 잘 키워내야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이 시간 잘 활용하시면서 7월과 8월 내 종목들 잘 익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궁금하시다면 교육방도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헌터님과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마련되어 있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렸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켜시고 화면에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됩니다. 노란색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헌터님과 함께 내 종목들 어떻게 잘 익혀갈지, 어떻게 하면 태양을 내리쬐고 어떻게 하면 물을 잘 줄 수 있는 건지 그 방법들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도 남겨주세요. 잠시 후에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 그리고 02-2128-8566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익의 방아쇠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방아쇠는 반도체 체크하고 가야겠죠.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제 그 수많은 악재들을 하루 만에 회복해내면서 반도체 투톱이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여전히 반도체가 가장 강하구나 싶었던 하루이기도 했어요. 자, 이제 다음 주 뭐 삼성전자 실적이라든지 SK 하이닉스 등등 굵직한 이벤트 남아 있는데 그러한 이벤트들이 다시 한번 반도체를 조금 더 견고하게 끌고 올라가는 트리거가 되어줄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변동성을 만드는 트리거가 되어줄지 궁금합니다. 네, 실적 발표 나고 좀 출렁대긴 하겠죠. 하루 이틀 정도는. 근데 뭐 항시 그랬으니까.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 3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부 다 좋은 실적이 나오고 좋은 컨센서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또 선조정 받았잖아요. 그렇죠? 조정 없이 만약에 실적 발표가 나왔다면은 좀 문제가 좀 조정을 조금 뭐 깊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조정을 거치고 올라가는 반등하는 사이에 실적 발표 딱 나오는 거니까 잘 가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끌고 가시고 이번엔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의 이 실적 컨센서스를 2분기 영업 전망치를 76조 원 정도 수준에서 80조 원 정도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도 340조에서 360조로 상향을 할 만큼 지금 지속적으로 전망치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일 날은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 그리고 10날에는
이 SK 하이닉스 나스닥 상장, 그렇죠? 이런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8일 날에는 FOMC 의사록 발표. 근데 FOMC 의사록 발표에서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충분히 다 반영이 됐어요. 그로 인해서 미국 쪽에서도 반도체 차익 매물이 좀 강력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FOMC 의사록에서 조금 이제 매파적인 그런 성향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반도체의 긍정적인 전망과 실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반도체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시장 작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도 튼튼하게 갈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튼튼하게 갈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부각받은 지 3년밖에 안 됐다라고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2년은 더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 자, 오늘 8%나 상승이 나왔어요. 특히 오늘 우리 같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현대차 팔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갈아타려고 하는데 갈아타도 됩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오전 딱 장 시초 수급까지만 해도 별로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늘은 좀 관망하고 월요일 날 담으시죠. 맨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한 10시 반? 요 정도 되니까 수급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쵸? 이 기관이 다시 강력하게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딱 보고 어떻게 됐냐면 옮겨 타세요. 옮겨 타세요.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고 마지막에는 현대차도 느리지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옮겨 타신 게 일단은 맞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됐는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좀 눈치 보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이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차익 매물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초 장세에는 또 눈치를 좀 봤는데 한 10시 정도부터는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니다 이건 가겠구나. 그래서 다 추가 매수 시키고 전부 다 옮겨 탈 사람은 옮겨 타시고 이렇게 다 언급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긍정적으로 잘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끌고 가시면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이대로 올라가면은 32만 8천 원 정도 라인 찍을 겁니다. 요거 돌파되면 이제 추세가 다시 또 열리고 살아나는 격이기 때문에 32만 8천 원 돌파력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얘는 조금 이제 밀리는 척 하다가 그대로 그냥 또 세게 올라왔습니다. 10%나. 확실히 좀 탄력성이 삼성전자보다는 좀 강해요. 그래도 내려가는 것도 강하고 올라가는 것도 세고 막. 그래서 내일 시장 흐름에서 245만 원 올라타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계속 홀딩하는 관점으로 끌고 가시기 바라겠고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자, 그리고 DB 하이텍도 지금 보시면 120선 라인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일정 부분 나오는데 이제 13만 2천 원이 근접 저항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이 돌파가 되면 15만 원짜리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일단 월요일 날 13만 2천 원 저항 라인 체크하시고 돌파되면 15만 원 자리까지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반도체 장비 테스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스도 지금 올라가면서 오늘 이제 20선과 기준선 라인 지지 받았으니 이대로 이제 19만 원 올라타면 다시 고점을 조금 더 높이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9만 원 돌파 여력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 ISC도 은근 지금 수급이 잘 붙어요. 그래서 오늘 장악형 캔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일단 추가적인 상승력이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단 뭐 기술적인 저항 라인은 18만 5천 원 정도 라인 요거 뚫리고 그리고 19만 8천 원 정도 라인까지도 넘겨야 시세가 다시 살아나는 격이다. 그래서 요 저항 라인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조금 많이 밀린 종목이 바로 코미코입니다. 요것도 조금 이제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20선 안 깨지고 잘 타고 가다가 요 간만에 20선과 이격을 벌리면서 조금 세게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선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10만 원 돌파 여력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거 말고도 좋은 종목 많죠. 그래서 다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전히 반도체의 상승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출렁거림 정도의 변동성들 우리가 잘 겪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투자자들의 불안감만 잘 다스린다면 충분히 또 이 안에서 수익의 기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 빠르게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당겨볼 방아쇠는요,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 체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움직이고 저희도 오랜만에 좀 살펴보는 쪽인 것 같은데, 물론 이 안에서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잘 간 건 아니지만 현대차 로봇에 대한 모멘텀으로 오늘 좀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이제 탈출의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조금씩 상승 추세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길게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카메라 모듈이요? 네. 이제 가야죠. 가야죠. 네. 많이 눌렸잖아요. 맞아요. 눌렸는데 실적은 좋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눌렸는데 실적은 좋으니 결과적으로 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앵커님이 브리핑 해주셨다시피 로봇 이슈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탄력성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트리거 작용을 할 만한 어떤 그런 강한 모멘텀도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여러분 다 지금 브리핑 다 들려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이슈가 나온 게 머리 쪽에 달리는 카메라 모듈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몸통 쪽에 달리는 카메라 모듈 기업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 모듈을 만드는 기업들, 거기다가 그러니까 센서 기술력까지 있는 카메라 모듈 기업을 찾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딱 3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개가 첫 번째로 원래는 삼성전기도 있고 LG 이노텍도 있는데 굳이 뭐 삼성전기는 이미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잡을 필요 없을 것 같고 LG 이노텍도 이미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걔는 머리 쪽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외적인 종목 일단 센서 기술력까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MC넥스입니다. MC넥스. 그래서 오늘 무려 7%나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존재해요. 이제 약세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공략을 해 놓으면 하반기 내내 홀딩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난 2023년부터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뭐 올해도 뭐 잠시 뭐 삐걱대는 것 같지만 그래도 2025년과 비슷한 실적을 만들어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외형적 확대는 더욱더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900억 정도의 자본 총계지만 시가총액은 높지 않죠. 많이 밀려서 3,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탄탄한데 이게 주가가 많이 밀려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슈까지 생겼는데 잡으셔야지. 그죠? 그 MC넥스도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파트론도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은 2023년부터 실적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 모듈 기업들이 전부 다. 근데 얘네는 MC넥스는 2025년과 비슷한 실적을 만들 예정이지만 얘네는 계속 지금 매출액이 지금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일단은 긍정적이고 거기다가 이제 지배자본 총계가 한 5,148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3,000억이에요. 즉 뭐예요? 실적은 MC넥스보다 더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MC넥스보다 PBR이 낮네? 그럼 누가 더 좋아? 얘가 더 좋죠. 그죠? 그래서 일단 뭐 재무구조적 측면과 주가 위치적 측면, 그럼 얘가 더 좋다. 그것만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 나무가입니다. 나무가도 센싱 기술력이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다만 2025년 실적 대비 올해 실적이 다소 조금 부진하다. 이런 지금 컨센서스는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탄탄한 실적, 탄탄한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순자산 가치, 자본 총계는 한 1,700억 정도, 그리고 시가총액은 1,800억 정도 수준이라서 거의 뭐 MC넥스랑 삐까삐까한 그러한 재무구조 대비 주가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 종목 중에 가장 저평가는 파트론. 센싱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의 우세는 이 나무가와 MC넥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 종목은 조금 덜 저평가되어 있지만 기술력은 있고, 한 종목은 기술력은 조금 딸리지만 좀 저평가되어 있고, 대신 실적이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이제 이러한 장단점들이 있어서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픽으로 꼽아 주실 순 없어요? 탑픽이요? 네. 그나마 좀 이슈몰이를 하면서 네. 좀 탄력성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게 MC넥스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좀 이렇게 이런 이제 카메라 모듈 기업들 부각받을 때마다 제일 세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가장 세게 움직이는 거, 가장 좀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걸 골라줘야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 MC넥스, 파트론, 나무가 하반기의 수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움직였던 만큼 보유한 종목 있으시다면 또 상담 신청 남겨주셔서 해결책들도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QR코드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교육방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익의 방아쇠는 바이오 한번 살펴볼까요? 바이오 안에서도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가는 종목들은 가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헷갈리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바이오 안에서 좀 선별적인 강세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바이오 산업 자체는 지금 업황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또 최대 실적을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종목들은 언제 이런 확실한 또 숫자들과 함께 상승의 흐름들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코스닥이 가면 가겠죠. 바이오가 가면 코스닥이 가는 걸까요? 코스닥이 가야 바이오가 가는 걸까요? 바이오가 가야 코스닥이 가는 게 맞겠죠. 아, 그럴까요? 도대체 언제 확실하게 올라갈까요? 제가 이제 7월 달부터 가겠죠. 왜냐면 7월 회복 장세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코스닥 끌어올리려면 바이오 끌어올려야 되고,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국민성장펀드에서 적극적으로 들이댐비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ETF 상품도 많이 만들어질 거고, 그로 인해서 실적주들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약 개발사들은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뭐 긍정적으로 별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슈에 따라, 수급에 따라 잘 노려보시고, 저는 그나마 조금 지금 이번에 이 이슈가 나온 게 뭐예요? 역대급 생산 실적, 그렇죠? 그리고 수출액 증가세. 그러면 역대급 생산 실적과 수출액 증가세를 만드는 제약 바이오는 도대체 무엇일까? 당연히 전통 제약사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 둘 중 하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실적 나오는 위주로 접근을 하자. 신약 개발사들은 일단 제끼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투자하는 걸로.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보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작년 국내 의약품 생산 실적이 전년 대비 3%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약품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산 실적이 3% 증가한 거고요. 수출액은 12%나 증가했습니다. 무려 104억 3,800만 달러 이렇게 증가가 돼서 일단 실적에 포커스가 맞춰진 이슈가 오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견인했던 도대체 회사들은 도대체 어디인가? 네, 그걸 또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 그래서 대웅제약이 그 견인한 회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도 잔뜩 붙고 6%나 상승력이 나왔고, 지난 6월 26일 저점을 형성해서 코스닥 조정력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잡아놓으면 긍정적이다.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나 여기서 엄청나게 상승할 거야 라는 신호도 아직 주지 않은 굉장한 바닥 권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권역에서 분할로 잘 잡아놓으시면 손실날 확률이 매우 적다. 그쵸? 그래서 요거 대웅제약 13만 원 이하로 위로 따라잡지 말고 밑으로 잡아야죠. 그죠? 13만 원 이하로 꼭 잡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견인했던
있었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 오늘 언급하는 회사들 중에 이제 좀 고평가된 회사 중에 하나긴 하죠.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12조 원 정도 실적도 잘 나오고 있지만 12조 원 정도의 자본 총계를 갖고 있는데 현재 5조 9천억. 좀 내려오긴 했네요. 옛날에 굉장히 고평가였는데 어쨌든 지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대웅보다는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얘도 결과적으로 대장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탄력성은 강하겠죠. 그래서 오늘 5%나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6월 26일 저점 이후로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앵커님이 열심히 브리핑을 해주셨던 셀트리온도 지금 6월 26일 기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얘도 올라갈 때가 됐죠. 왜? 시장 상승력에 하나도 부각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동국제약도 실적을 견인한 회사 중에 하나죠. 이것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고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픽 코너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가격 대비 지금 조금밖에 안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올라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실적을 견인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종근당입니다. 특히 종근당은 진짜 바닥권에서 이제 막 겨우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 20선도 돌파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요 밑으로 69,000원 밑으로 잡아놓으시면 따뜻한 하반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실적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신다면 손실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바이오도 우리는 실적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고요. 관심 종목들 잘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종목들 묻어두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7월 회복의 시기가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손실도 잘 회복시켜보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교육방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 입장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출발할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남겨주시면 빠르게 또 해결책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 열어두도록 하고요. 022128-8566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입니다. 금호건설 진단하도록 할게요. 문자로 상담 신청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7,500원, 비중 10% 담으셨어요. 그 반도체 투자에 대한 모멘텀, 그 호남권에 대한 모멘텀으로 굉장히 테마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떨어지는데요. 시청자님, 네, 딱 이때 따라 잡으셨어요. 가장 안타까우면서도 속상한 투자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탈출의 기회 보이는지 체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들을 안 들어요. 따라잡지 말라니까. 제가 이거 몇 번이나 언급을 드렸어요.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따라잡지 마시라고 몇 번을 언급을 드렸는데 이걸 또 그냥 따라잡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욕을 좀 먹으셔야죠. 자, 일단은 지금 오늘 저점 자리가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기는 합니다만 여기 만약에 월요일 날 깨지면 한 단계 더 밀립니다. 대략 7,400원 정도 라인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이 9,650원 자리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 13,000원에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9,650원을 깨고 7,400원대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면 11,400원에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밀렸다가 빠져나오면 이 11,400원 정도 라인에서 빠져나오시는 거고 이 상태로 반등이 나오면 한 15,000원 부근 내지는 13,000원 정도 라인에서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지지받고 기술적 반등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빠져나오는 파동 라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인지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7,400원 깨지면 손절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깨지면은 더 이상 이슈로 얘를 띄우지 않겠다라는 세력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그 점만 인지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밀리는지 바로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다음 주에 빠르게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11,400원과 13,000원 사이에 그 매도 타이밍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빠르게 빠져나오셔서 또 다른 종목들로 하반기 잘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정식 헌터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까지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고요. 02-2128-8566번 문자도 열어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쿨가이님의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HPSP 진단하겠습니다. 83,000원 매수하셨어요. 비중 13% 담으셨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혼나야겠죠? 라고 함께 또 남겨주셨는데 HPSP도 지금 이 고점, 이 급등 부근에 지금 따라잡으셨습니다. 그 사이에 다시 한번 좀 제자리로 흘러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수급만 살펴보면 지금 외국인 매수가 좀 잘 들어오고 있긴 하거든요. 혼내실 건가요? 아니면 희망을 주실 건가요? 반등 나오겠죠. 네. 나오는데 이게 지금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가 54,800원 라인. 여기가 뚫려야 6만 원짜리도 찍고 7만 원짜리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54,800원. 그러니까 54,800원을 뚫고 올라가느냐, 여길 뚫지 못하고 다시 밀리느냐에 따라서 얘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다시 살아나면서 주가의 상승력을 키워가느냐, 아니면 계속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느냐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흐름에 달려 있는 거죠. 다음 주 흐름에 54,800원 요 라인을 넘어서면 계속 홀딩하는 관점으로 6만 원, 7만 원짜리까지 끌고 가시고 54,800원에 얻어맞고 다시 음봉이 세게 떨어지면 그때는 손절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일단은 뭐 기술 가격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의 지금 매수력이 강하게 들러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외국인이 얘를 버리지 않고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잘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까지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희망의 반등 시점을 전해주셨습니다. 54,800원 꼭 뚫고 올라가기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7만 원 선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서 수급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스퀘어로 이어갈게요. 문자로 상담 신청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99만 원입니다. 비중은 34% 담으셨네요. 자, SK스퀘어 오늘 160만 원 아래쪽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밑꼬리를 달면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은 나와요. 스퀘어도 역시나 워낙에 잘 가고 있었던 종목이어서요. 지금 뭐 반도체 투톱이랑 비슷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 목표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이건 뭐 그냥 SK 하이닉스 때문에 가는 거죠. 지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저점으로 그 지지받은 140만 원 요 라인이 손절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깨지는 거 방치하지 마시고, 오늘 지지 잘 받은 거예요. 여기가 기술적 지지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 상태로 올라가면 바로 저항 자리가 174만 원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 매도할지 더 끌고 갈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뚫어야 이전 고점 218만 원짜리도 뚫고 올라가는 거고, 174만 원 얻어맞고 음봉 팍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동안 못 가고 더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여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술적으로 일단 언급드리는 이유는 너무 고가에서 잡아서, 그죠? 밑창에서 잡았으면 제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언급을 안 해요. 근데 고가에서 따라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안 물려 들어가려면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140만 원 손절 라인 잡고 174만 원, 이게 단기 매도 관점 잘 파악하시는데 뚫리면 정고 넘길 수 있으니,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미친 듯이 간다는 그런 의미니까, 그래서 요거 174만 원 뚫리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SK 하이닉스에 대한 믿음은 여전합니다만 지금 주가를 너무 높은 곳에서 잡으셨다라는 점,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짧은 대응 전략 전해드렸고요. 140만 원 손절가, 174만 원 기준으로 200만 원 뚫고 올라갈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SOOP 숲이라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64,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0% 담으셨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이 종목도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하락하는 흐름들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좀처럼 이 반등의 모습들이 잘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번에는 요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까? 최근에 그래도 44,000원 딱 저점 찍고 조금 올라오기는 하거든요. 바닥 찍고 반등한다라고 하면 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바닥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바닥은 나온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반등이 일정 부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최소한의 반등력이 한 57,000원 정도 라인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57,000원짜리까지 일단 무조건 홀딩, 그리고 57,000원짜리 찍었을 때 그때 수급 상황 확인해서 조금 더 끌고 갈지 말지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57,000원짜리 다 잘 뚫리면 매수가 64,000원짜리도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57,000원짜리까지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오랫동안 좀 고생하셨을 텐데 드디어 바닥 확인하고요. 반등의 시그널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57,000원까지 가능합니다. 강한 수급들 또 강한 흐름들 체크하시면서 매수가까지 회복하기를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박정식 헌터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한 내용들 빠르게 남겨주시면 종목 진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교육방 계속 열려 있어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박경남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살펴볼까요? 대덕전자 진단하겠습니다. 매수가는 63,000원이에요. 비중 20% 담으셨고요.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수익을 너무나도 잘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 고점 찍고 좀 내려오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일까 체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대덕전자입니다. 헌터님, 오늘 뭐 외국인 수급도 잘 들어오는데 목표가 어떻게 잡고 수익을 챙겨갈까요? 일단 오늘이 이제 요 지금 자리가 고비입니다. 고비. 그러니까 얘가 123,000원을 깨면 추세가 더 이상 고점을 키워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흐름이 나와요. 아시겠죠? 123,000원이 깨지면. 그래서 123,000원이 깨지면 전량 익절입니다. 버티지 마시고. 123,000원 깨지면 전량 익절입니다. 요거 잘 지키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올라가면 151,000원이 저항 라인입니다. 이 자리가 뚫려야 더 고점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151,000원 얻어맞고 다시 음봉 떨어지면 123,000원 깨러 내려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151,000원짜리 돌파하력 잘 체크하시면서 조금 더 홀딩할지 말지 판단하시고, 만약에 123,000원 깨지면 전량 이절로 대응을 해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3,000원과 151,000원짜리 전해드렸습니다. 수익을 더욱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전략들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아쉬우신 분들 또 다음 주에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교육방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추천 종목도 만나보시죠. 그 전에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헌터님께서 추천해주신 종목들도 차근차근 그 수익을 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공개 추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헌터님 어떤 종목 잡아볼까요? 네, 자동차 부품주 하나. 네, 코스닥 하락력에 의해서 너무 잘 밀렸기 때문에 네. 실적도 좋아서 한번 제가 골라보았습니다. 바로 서현이화입니다. 이게 자동차 내장재도 만들고 외장재도 만드는 기업입니다. 도어 트림, 콘솔 박스, 패키지 트레이, 시트 이런 내장, 그리고 범퍼, 가니쉬, 몰딩류 이런 외장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번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외형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모비스의 해외 범퍼 사업부를 5천억 원이나 지금 투자를 해서 인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요거 추진하면 외형적 덩치가 더 커지겠죠. 당연히 매출 캐파도 더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현대기아의 핵심 범퍼 생산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걸로 외형적 확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그죠? 이 아틀라스의 외장 케이스, 즉, 요 플라스틱, 여기 외장 그 케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온몸에 이렇게 달리는. 그런 이제 케이스들을
커버 부품 같은 것들을 이제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관계자들이 이제 슬슬 한 번씩 이제 방문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현 이화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부품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것도 미리 여러분들이 잡아놓으면 좋다. 이미 지금 실적도 좋고 외형적 확대가 지금 예정돼 있는 상황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부품 공급 업체로까지 부각을 받게 된다면 충분히 추후에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실적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게 지금 1분기가 대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거기다가 지배자본 총계가 한 1조 3천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지배자본 총계 1조 3천억, 시가총액 3천억. 말도 안 되는 지금 위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매출은 얼마입니까? 매출은 연매출은 4조 5천억. 근데 지금 현대모비스의 해외 범퍼 사업 5천억 불 인수를 하면은 얘는 연매출 5조 원을 후딱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가총액은 3천억.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업들을 바닥권에서 선점하실 때가 됐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하반기까지 아니면 내년 연초까지 끌고 가면 최소한 2배 이상 수익 납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난 거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수익을 잘 내잖아요. 수익을 잘 내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성 자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최근 분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1,755억인데 시가총액은 3천억.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말 현금성 자산이 1,700억인데 시가총액이 3천억입니다. 매출은 지금 4조 5천억 찍었고, 이대로 이제 외형적 확대 나오면은 그냥 5조 원대로 후딱 돌파하는 기업이고, 자본 총계는 1조 3천억. 근데 시가총액 3천억. 이게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지금 저평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11,000원대 잡아 놓으시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요즘 하도 이제 출렁출렁 되다 보니까 짧게 13,000원 찍고 다시 한번 판단하는 심산으로 13,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 라인은 10,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개 추천 종목은 서현이화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모멘텀까지 부스터 달고 연말 연초까지 쭉 가져가시면 되는 종목으로 전달해 드렸고요. 다만 그 전에 13,000원 한번 확인하고 목표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종목 꼭 담아 가시면서 수익 키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블라인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종목은 교육방에서만 공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미리 입장하시길 바라겠고요. 블라인드 종목에 대한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이게 최근에 이 장비 회사들이 네. 반도체 쪽만 좋은 게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쪽도 엄청난 실적 성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1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수두룩 다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부각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PBR 기준으로 1 이하에 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근 이 코스닥 하락력으로 인해서 제대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을 지금 이 바닥권에서 딱 잡아 놓으셔야 오오오오 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는 걸 이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린 게 뭐예요? 실적주 잡아라, 실적주 잡아라. 지금까지 코스닥이 이렇게 밀렸을 때 실적주 잡아놓으면 그냥 이거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골라 보았습니다. 일단 최근 중국에서 8.6세대 OLED 투자 사이클이 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지금 공격적인 지금 신규 수주를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도 그에 따른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대규모로 흑자 전환을 해서요. 근데 영업이익만 흑자된 게 아니죠. 매출액도 폭발적으로 성장이 나왔는데 무려 전년 동기 대비 7배. 전년 동기 대비 7배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거기다가 이번에 2026년 4월에 이 CSOT 중국 디스플레이 회사죠. 이 회사에 이제 이 증착 장비를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계약 금액을 체결을 했습니다. 당연히 올해 내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걸 이제 수요를 맞추니까 이미 이제 많이 이제 그 수주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생산해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생산 라인이 부족한 거야. 그럼 생산 라인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설을 해야겠지. 그래서 이미 여기 한 4개 정도 생산 라인이 있는데 하나를 더 늘렸습니다. 파주 지역에. 팹 라인을 하나 정도 늘려서 지금 증설까지 완료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폭발적인, 그러니까 원래도 이미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던 애가 가동률이 확 줄어갖고 실적이 완전히 박살이 났었는데 그 가동률 100%를 넘어설 정도로 지금 수주량이 몰려가지고 증설까지 하는 상황이니 어마어마하게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따지면 폭발적인 증가세입니다. 벌써 1분기부터 매출이 7배나 증가했어요. 그죠? 말 다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완전히 초저바닥 코스닥 하락력으로 인해서 이건 잡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블라인드 종목은 OLED 부품 장비 쪽에서 그 기회에 찾았습니다. 상승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니까요. 이 저점에서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블라인드 종목은 교육방에서만 공개해 드립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추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굉장히 큰 변동성 속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의 난이도는 확실히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희망이 분명히 보이는 시장으로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실적에 좀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의 방아쇠 확실하게 당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채팅창에서 다음 주에는 반도체 소부장 골고루 상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두루두루 모두 상승의 기회들 나타나기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트리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